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초등역사수업연구소 박주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단원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에서도요.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려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유물이 바로 고려청자입니다. 여러분들 책이나 교과서에서 아름다운 빛깔과 함께 다양한 무늬를 가진 고려청자를 봤을 텐데요. 이 고려청자는 우리나라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도자기 제작 기술에 중국의 기술을 수용해서 더욱 발전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와서 발전하긴 했지만 중국인들조차도 꼭 고려청자를 가지고 싶다, 동경할 만큼 아름다운 비색을 띄었다고 합니다. 고려청자는 토기, 도기, 자기 중에 자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낮은 온도에서 구운 것을 토기라고 합니다. 보통 800도 이하의 온도에서 구워낸 것들이 토기인데요. 이런 토기 같은 경우에는 겉표면이 거칠거칠하고 상대적으로 단단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바로 도기예요. 보통 800에서 900도 사이에 구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유약이라는 것을 사용해서요. 겉표면이 맨들맨들해지는 것이 도기입니다. 자기는 12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워내고요. 마찬가지로 유약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도자기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자기는요, 높은 온도에서 구울수록 더 단단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높은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도자기가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가 고려시대 때 흔하게 사용됐다는 것은 고려의 기술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려청자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심지어 베개, 의자, 기와, 변기 등으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다방면에서 사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려청자는 당시 왕실이나 귀족 같은 지배층의 화려한 문화를 알 수 있는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또 고려청자가 발달하면서 상강기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상강기법은 표면에 무늬를 새긴 다음에 그 무늬 안에 다른 색의 흙을 메우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자기의 틀을 잡아놓고 그 홈을 파냅니다. 파내고 나서 다른 색깔의 흙을 채운 다음에 구워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색깔의 흙을 채웠기 때문에 굽고 나서 그 부분만 색깔이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기법을 사용하면요, 흙의 종류에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 쉽게 깨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구워냈다는 점에서 고려의 기술이 그만큼 더 뛰어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청자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청자, 상감, 오낙무늬, 매병인데요. 여기서 청자는 자기의 특징, 푸른색의 유약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상감은 상강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강기법은 표면에 무늬를 새긴 다음에 다른 색으로 채워서 무늬를 만드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운항무늬는 겉에 그려져 있는 무늬가 어떤 모양이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운은 구름, 학은 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름과 학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매병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입구는 작고요, 어깨는 넓고 허리는 가는 이런 형태의 그릇을 매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자상감 운항유리 매병은요,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그 일제로부터 지켜낸 유물 중에 하나인데요. 간송 전영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부터 함부로 수탈해간 문화재를 자신의 사비, 개인 돈을 이용해서 도로 사와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내신 분인데요. 이 전영필 선생님이
모아놓던 일본으로부터 지켜냈던 문화재들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간송미술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불교의 문화유산이 많은데요. 절을 해서 농사를 짓고 물건을 사고 팔고 심지어 절에 시장이 생길 정도로 경제활동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또 왕자가 승려가 되기도 하고요. 백성들의 생활 방식에서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고려시대 때는요, 연등회와 팔관회가 성행했는데요. 연등회와 팔관회 모두 불교 행사로서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이어졌지만 고려에 들어서면서 국가적 행사가 될 정도로 대대적으로 운영됐다고 해요. 연등회는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에 이루어지는 불교 행사였는데요. 연등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팔관회는 불교 행사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토속신앙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팔관회는 불교의 행사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국가적인 행사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자, 팔관의 모습인데요. 함께 모여서 춤을 추면서 각 나라의 사절단들이 와서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해요. 이때 각 나라의 사절들이 와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하는 기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불교의 석탑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고려시대의 석탑의 특징은 다각 다층이라는 거예요. 월정사 팔각석탑이 대표적인 유적인데요. 신라시대와는 다르게 각이 팔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층, 굉장히 층수가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상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인데요. 높이가 약 18m 정도로 아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을 보면 굉장히 좀 웃기기도 해요. 머리는 엄청나게 크고 다리는 짧고 몸도 짧고 상당히 웃음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동시에 신라시대만큼 막 섬세하거나 웅장하거나 그런 느낌은 적게 들지만 더 친밀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불상입니다. 그만큼 고려시대 때는요, 불교가 백성들의 삶에 친밀하게 다가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 몽골의 침입을 극복하기 위해 제작된 부처님의 말씀, 바로 팔만 대장경입니다.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만들었던 초조 대장경이 몽골의 침입 때 불에 타서 목판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때 황룡사 구축목탑, 신라시대 때 만들었던 구축목탑도 같이 불타서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초조대장경의 인쇄본만은 남아 있습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경남 합천 해인사라는 절에 장경판전에서 보관하고, 이 팔만대장경도 6.25 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국군을 피해서 도망치던 인민군들이 이 해인사에 숨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군은 공군 대령이었던 김영환 대령에게 전투기를 이끌고 가서, 이에 김영환 대령은 인민군의 토벌보다 700년간 내려온 우리의 민족 정신이 어린 문화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투를 하지 않았고요. 이 덕분에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요, 금속활자가 활용되기도 했어요. 금속활자라고 하면 기존의 나무로 만든 활자가 아니라 쇠로 만든 활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금속활자는 큰 장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활자들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책을 찍어내고 싶을 때 그 책에 맞는 새로운 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활자를 떼서 다시 조립해서 찍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금속 활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활자를 떼고 다시 붙이고 조합을 하다 보니까 글자가 조금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활자를 잘못 끼워서 글자가 뒤집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활자의 경우에는 조금만 찍지만 여러 가지 품종을 찍어내는데 적합한 활자였고요. 그에 반해 목판은 품종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개를 찍어낼 때 오류가 적어서 적합한 활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금속 활자 인쇄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즉지심체 요절입니다. 즉지심체 요절은 프랑스에서 발견됐는데요.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활자보다 78년이나 앞서서 생산된 것이 증명되면서 현재 존재하는 금속 활자 인쇄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금 상정 예문이라는 책이 금속 활자로 찍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금 상정 예문은 이런 책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아직 인쇄본이 발견되지 않아서 증명되진 않았지만 만약 이 고금 상정 예문이 실제로 발견된다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이 직지에서 고금 상정 예문으로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고려의 문화유산은 굉장히 뛰어난 과학기술과 불교가 대중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듣느라 고생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의 이야기를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